전 세계는 지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석탄화력 발전을 굉장히 과감하게 줄이고 있습니다. 예. 특히 최근에 이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그리고 유례가 없는 긴 장마,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는 극심한 홍수, 가뭄, 캘리포니아나 호주에서 보고 있는 인간이 끌 수 없는 그런 강력한 산불, 이런 것들의 원인이 기후변화로 지적이 되면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그 메가톤급 배출 시설인 석탄화력 발전소는 앞으로 다 없애 나가는 추세로 많은 국가들이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석탄화력 감축 정책만큼은 취하고 있지 않은 나라가 없다라고 말해도 무리는 아닐 정도인 상황이고, 이게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국가들의 이 탈석탄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를 정확히 아신다면은 다들 좀 놀라실 거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글로벌한 지금 상황 그리고 주요국들의 현황을 좀 같이 보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기후변화 정책은 후퇴를 했습니다만 대기오염 규제가 매우 강화되고 또 시장에서 재생에너지나 가스의 가격이 매우 저렴해지면서 최근 10년 동안 절반이 넘는 석탄발전소가 문을 닫았습니다. 2010년에 530개의 석탄발전소가 미국 전역에 있었는데 10년간 317개가 폐쇄되고 지금 200여 개가 남은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작년부터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석탄 발전량을 추월하고 있는, 저게 이제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자료인데요. 우리나라는 여전히 석탄 발전 비중이 40%고 재생에너지는 4%에 해당하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거에 비교한다면 굉장히 다른 모습일 거고요. 유럽은 말할 것도 없이 굉장히 빠른 속도입니다. 이 지도에서 파란색으로 표시된 국가들, 주로 폴란드와 같은 동구 유럽 몇 개, 그리고 터키 정도의 국가들이 파란색인데요. 이 나라들을 제외한 모든 유럽 국가에서 석탄화력 발전소를 전부 퇴출시키는, 제로로 만드는 이제 시기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상태입니다. 독일을 제외하고는 모두 2030년 이전에 이거를 모두 폐쇄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고요. 영국은 가장 빠른 속도로 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인데 2012년에는 40%였던 석탄 발전 비중이 6년 만에 2018년에는 5%대로 줄어들었고 지금 작년에는 2%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남은 몇 기의 석탄 발전기도 2025년까지는 전부 폐쇄하겠다라고 공식 발표가 돼 있는 상황이고, 그 와중에 GDP는 18%가 상승하는 디커플링까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중일은 공히 아직 석탄 발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로 알려져 있긴 하지만 일본의 경우에 현재 총 140개의 석탄 발전기 중에서 효율이 낮은 노후 발전소 100기를 2030년까지 가동 중단하거나 폐지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물론 용량이 작은 것들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중국마저도, 물론 중국이야 지금 발전 용량을 많이 늘리고 있지만요. 그 석탄 발전소에 대해서는 제동을 걸기 시작한 상황입니다. 신규 석탄 발전 103개를 계획을 취소했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전체 설비 용량과 비슷한 수준의 어마어마한 계획 취소를 이제 최근에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상황에 좀 돌아와서 이제 현황을 보면은 우리는 여전히 석탄화력의 발전 비중이 40%, 압도적인 전원입니다. 그리고 신규 용량의 증가 속도가 그 OECD 국가 중에서 미국 다음으로 높습니다. 그 GDP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도 이렇게 비슷하게 용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아주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도 7개의 석탄화력 발전소가 신규로 지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 최근에 산업부가 석탄 발전소를 과감하게 줄이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발표한 9차 전력 수급 기본계획 초안에 따르더라도 지금이 이제 40% 정도의 비중인데요. 석탄 발전이 10년 후인 2030년에도 31% 정도까지 비중이 계속 유지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살펴볼 때 그 우리 국민들은 사실 석탄화력에 대한 우려나 부정적인 어떤 입장이 굉장히 강하신 상태입니다. 작년에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미세먼지 정책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 국내 석탄화력 발전소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용량을 이제 미세먼지 계절에 셧다운하는 정책에 대한 이제 그 조사를 했을 때 무려 국민참여단의 90%가 넘는 이제 국민들이
석탄화력 감축, 셧다운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셨고요. 20대 국회 그리고 21대 국회에서 제가 많은 의원님들의 질의와 자료들을 보고 있는데 여야를 막론하고 석탄화력을 줄이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공감대가 크게 형성되어 있다라고 본 의원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의 지금 그 석탄화력 감축 정책이 지금 대내외적으로 과감하지 못하다거나 좀 속도가 느리다거나 그래서 조금 더 과감하고 빠른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국민들과 또 대외의 여러 가지 여론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고민과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에너지 정책들이 의원님의 생각에는 이제 미흡하시다고 이제 보이시겠지만 뭐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60기의 석탄 화력 중에서 지금 건설하고 있는 이미 건설이 진행 중인 그 7기 외에는 사실은 34년까지 그러니까 노후 석탄 화력 발전소는 30기를 사실은 폐쇄하는 어떤 그러니까 계획을 갖고 있고 우리의 어떤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서는 또 석탄 화력과 원전 그다음에 이제 재생 에너지 전체의 어떤 믹스를 어떻게 이제 사회적인 합의 속에서 만들어 가야 될 건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산업부와 환경부를 비롯해서 많은 정부 부처들이 고민하고 있고요. 아마 올해 말쯤에 나올 제9차 전력 수급 계획에서 좀 더 도전적인 어떤 그런 의지와 실천을 담은 계획이 아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일본의 이제 석탄 화력 발전에 대한 이제 그 계획이 있는데요. 뭐 의원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어떤 석탄 화력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특히 석탄 화력의 해외 수출과 관련해서는 적어도 일본에 뒤지지 않는 정도의 어떤 계획은 또는 이제 그 이상의 계획을 갖고 의원님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